3월 18일 이제 생방송으로 알리는 브라질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이 상파울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미나스나 또 다른 지역주에서도,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당연히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요. 상파울로도 그랬는데 어제 목요일에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된 것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뀐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또 이제 뭐 학교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식당에서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아직 논란의 소지가 많고요. 또 이제 휘오크루스라든가 또 붓단 땅이라든가 이런 연구소나 이런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금 이제 꼭 해야 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버스 안이라든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마스크는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당 협회에서도 아니 우린 서빙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안 해도 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착용을 할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착용을 할 겁니다. 마스크를 뭐 불편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 걸리면은 이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상파울루 주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제 4차 접종을 이제 시작한다고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코비드는 매일 한 4만 명에서 5만 명대가 지금 매일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제 4만 9천 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사망은 이제 485로 500명 이하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쪽에 보는 2.2%, 그러니까 이제 치사율입니다. 치사율. 그러니까 100명이 확진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죽느냐 이건데, 이게 지금 이제 2.2%라고 하니까 이제 꽤 높은 숫자죠. 그러니까 한국은 0.1%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높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뭐 엔데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은요,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적응하게 되면은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브라질은 마스크 착용 다 빼고 뭐 자유롭게 살자 하는데 경제를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만 되면 이제 여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 들어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호흡기 질환도 환자도 많이 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이제 브라질에서 있는 이제 에헤이제 번호입니다. 에헤이제는 헤지스트로지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국 치면 주민등록 같은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주정부에다 발급하던 것을 이것을 좀 통합시켜서 지금 한 곳에서 지금 발급하게 되는데 아직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각 주정부에서 이런 것을 좀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태어난 2세, 그러니까 저희들 아이들 같은 경우라든가 브라질로 귀화를 하신 분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번호를. 그러니까 이제 CPF라고 해서 납세자 번호를 위주로 이제 이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뭐 바꿔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죠. 왜냐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꾸 얼굴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사시는 분과 또 브라질에서 이 귀화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기준금리가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1% 올라서 10.75에서 11.75로 올랐습니다. 이게 2017년 이후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높게 측정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작년 초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에 2%대로 떨어졌다가 기준금리가 이제 연간 이제 금리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뭐 4%, 5%, 6%, 7% 이렇게 올라가다가 11.75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브라질 이제 경제 상황이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있으면서 이걸 잡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연 5%대는 이제 2008년도 당연히 그때 이제 모기지론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이제 금융 위기로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다가 지금 현재 뭐 2%가 안 되게 뭐 1%에서 언저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기준으로 한 요 정도를 하는 거죠. 1%에서 2% 정도인데
브라질은 이제 급격하게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높았던 이제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21%, 뭐 35%, 그리고 이제 98년도에도 뭐 27%, 그러다가 이게 2009년도부터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8%, 14%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면은 이제 브라질에 당연히 넣어둔 이자, 적금이라든가 투자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펀드 같은 거 요즘에 이렇게 수익률이 꽤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몇 가지 이제 펀드가 써 있는데요. 월 수익률이 5.3%, 뭐 3.5%, 2%, 2.1% 등 높습니다. 2월입니다. 2월. 1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1년을 치게는 요게 유지된다면 20% 이상 되네, 50% 정도 되네 안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물가 상승이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기준금리가 낮을 때도 그렇고 펀드 나도 뭐 수익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죠. 아무리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뭐 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면은 100원 있는데 수익이 10% 해가지고 110원이 돼야 되는데 물가가 10% 더 올라가지고 그럼 똑같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통계가 지난 12개월을 봤을 때 10.54%, 그러니까 10% 원저리로 지금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지난 12개월 같은 경우는 이제 12% 이상의 이제 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은행에 돈을 넣어놔서 그 수익이 물가 상승률을 상승하려면은 사실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데베, 뭐 세데이 이렇게 엘리세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보면 이것도 이제 작년 거 이제 수치인데요. 제가 어디서 이제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헤알 넣으면 한 2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누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24% 정도에 대한 수익이 오른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는 뭐 엘리세이 같은 경우도 1000헤알을 1년 동안 넣으면은 1070, 그러니까 0.7% 정도 오르게 된다. 뭐 하는 등 이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요즘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펀드나 이런 투자하신 분이 많은데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동안 저한테 계속 질문하신 분이 많습니다. 브라질 뭐 펀드를 사놨다, 브라질에 뭐 투자를 해놨다, 근데 수익이 안 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다 좀 자세히 알으시려면은 제가 이제 직접 뭐 무엇을 사십시오, 뭐 투자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브라질에도 그 미래 에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에셋에다가 제가 그자도 작년이었군요. 예,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초에 한번 인터뷰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소개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했는데요. 어찌됐건 브라질 미래 에셋이 있으니 이곳에 연락을 하셔서 또 이곳에 또 한국인들이 또 계시니까 그분하고 또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많은 정보를 주실 수 있으니 꼭 이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아마존 지역에서 9살 먹은 형과 7살 먹은 이제 동생이 그 아마존 지역에 보면은 이제 빽빽한 밀림입니다. 그 숲속에서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나무 집을 하나 만들어서 살고 있다가 둘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뒤에 이제 밀림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6일간 생존했다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알리는 이유는 아마존 지역, 아니 그럼 갔다가 뭐 집에 나오면 거긴요 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밀림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저도 거기서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존 주도에 살아봤지 밀림에 산 건 아니고요. 그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 주도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이제 뭐 낚시하러 가든가 뭐 강가에 가서도 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인도들도 밀림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주위를 보면 다 나무 똑같아요. 이건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도 한 30년 전, 20년 전에도 그곳에 밀림에 이제 호화 이렇게 호텔을 지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밀림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아침밥 먹고 부부가 여기 잠깐만 걸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호텔 직원들은 얘기하죠. 저기 밀림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들어갔다가 뭐 며칠 만에 뭐 발견된다라든가 뭐 사망한다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건 26일간 생존해서 돌아온 이 형제의 대단한 모습이 있어서 오늘 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요즘에는 호나우디뇨, 호나우디뇨 축구 스타가 뭐 은퇴를 오래전에 했고요. 뭐 자산이 많다고 하는데 브라질의 또 100년이 넘은 축구 클럽인 크루제이로를 작년 연말에 이 클럽을 산다라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한 8천만 불 정도에 된다라고 지금 나왔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번 주부터 삐걱삐걱 하는 게, 그러니까 4월 달에 완전히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쿠르제이로 팀은, 이 호나우디뉴가 한 8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을 넣어서 이 클럽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호나우디뉴는 그게 아니라 1천만 불만 내가 현찰로 내고, 나머지 7천만 불은 뭐 투자를 받아서 이 쿠르제로의 이름으로 이 빚을 탕감해서 어떻게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8천만 불짜리를 1천만 불로 꾹꾹 먹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쿠르제로 전 운영진들은 이제 반발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너가 이걸 다 책임지기로 했고 빚도 있는 것도 너가 다 해결한다고 해서 이걸 넘겨주기로 했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에 살고 있는 요번에 또 우크라이나 또 이제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이제 많은 이제 우크라이나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투하러 이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직 군인이었다가 브라질 군인이었는데 자기의 뭐 어머니의 나라 하여튼 뭐 모국을 뭐 구해주겠다 그래서 갔다가 뭐 탈출하기도 하는 등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제 어제 다는 게 브라질은 미국 편 안 들 거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이 브라질에서도 확실한 이런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러시아 편을 좀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 공개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볼소나로 대통령이 자기도 뭐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행정부 안에서도 아니 우리도 확실하게 어떤 포지션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뭘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당연히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출신들은 브라질 대통령 굉장히 이제 질타를 하죠. 무슨 편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러시아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거기를 도전하면 되느냐 하는데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상파울로에 이제 봉해치로라고 하는 이제 한인촌이 있고요. 거기서 조그마한 이제 강을 하나 건너면은 또 브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8, 90년도만 해도 이런 브라스라는 지역에서 한인들이 더 많이 장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름이 들어간 공원 하나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그곳에 헤포블리카다 코레아, 브라스 헤포블리카다 코레아라고 해서 우리 한국 이름이 들어간 거고 우리 이민 선구자의 이제 기념비도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브라스라는 곳에서 살다가 이제 많이 떠나며 이 봉이찌로라는 곳을 이제 이사오고 하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고요. 재작년과 작년에도 몇 차례에 의해서 그 공원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노숙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또 이제 뭐 청소도 하나 등 계속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지판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좀 바꿔달라라고 이제 그 이제 시청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새로 이제 표지판을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데요. 봉해치로 이제 한국의 이 한인촌에 한 거리 프라치스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호아 프라치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이제 길 중에 하나인데 호아 프라치스 거레아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시의회에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 서명만 하면은 이 호아 프라치스 거레아라고 해서 길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황인상 우리 최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대내외적인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걸 보고 또 반대하신 분이 있죠. 왜 최 여사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뭘 하느냐? 한인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해결할 것,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누가 나섰든 간에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는 거고요. 길에 우리 대한민국 이름이 들어간다면 저도 참 굉장히 이제 지금 기분이 좋고요. 이제 이 또 행사가 있게 되면은 제가 또 취재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브라질을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요. 이 상파울로에서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메르카동, 그러니까 메르카도 무니시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립 이제 중앙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심지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생긴 걸 먼저 보면요. 이렇게 좀 넓은 곳에 각 부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지고 온 이상한 향신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아침 이제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열다 보니까
각종 도소매인이 와서 물건을 떼어가고요. 낮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시민들도 오지만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파는 건 좋은데 처음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뭐냐면은 한 달 전부터 큰 이슈가 된 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수입산 과일도 많고 희한한 과일도 많습니다. 그럼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먹으면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얼마 안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봉투에 답고 나면은 그게 몇백 불짜리로 둔갑해 버리는. 그래서 거부하면은 너 왜 먹었냐 그러면서 막 거의 협박하고 뭐 하는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한 달 전부터 시정이 이제 들어가서 감사해서 이것을 막 뭐 벌금도 물리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중앙시장이라는 곳을 구경하게 되시면요. 길에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막 달라붙어서 호객 행위를 합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공짜입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받는 순간 이게 지금 돌변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이것을 아르시라고 제가 이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가솔린 가격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가짜 가솔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나오는 거는 가격 높은 가솔린을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게 수익이 남기 때문에 알코올을 쓰면은 그러니까 에탄올을 쓰게 되면은 가짜가 좀 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에탄올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주유소를 하나 정해놓고 계속 다니시다 보면은 문제가 있었을 때 확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냥 평상시 기름 넣다가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넣게 되면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가짜를 넣구나 그러면 이제 엔진에 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이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이 상파울루 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것이 1리터에 5.79니까 지금 1불이 약간 넘습니다. 5.1로 지금 현재 환율을 잡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비싼 곳은 이제 7.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달러치만 1.3%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에탄올 같은 경우도 가장 싼 거는 3.96 그리고 가장 비싼 거는 5.6인데 보통 가격이 5.6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저도 이제 함부로 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겠다. 그래서 택시를 지금 잠깐 운행 중단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우버를 이용하는 등 하는데 우버 운행자도 지금 요즘에 일을 안 하죠. 왜냐면은 가솔린은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2.1%대로 준비를 하였다가 아니다. 이게 뭐 유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올해 경제 성장은 1.5%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수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의 3% 이상은 올라가야지 먹고 사는데 또한 이 상파울루에서 이제 남부에서 이제 북부까지 이는 이런 고속도로 운영 회사에서 요번 주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차에 이제 다리를 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구급진이 이제 달려가서 응급 처치를 하는데 다리가 끼었기 때문에 이건 못 꺼낸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의사라고 해서 다리를 절단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 그 의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신고해서 보니까 정말로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된지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발표는 안 났지만 아무래도 이게 멀쩡한 사람이 그냥 다리를 자른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 좀 희한한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금 뭐 시추션이 뭐 이 바다 한가운데서 석유를 많이 뽑아내는 시추션이 많은데요. 이곳에서 지금 뭐 자주 일어나지만 헬리콥터로 거기서 직원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하다가 요번에 또 헬리콥터 떨어져서 12명 중 뭐 11명은 그대로 살지만 이제 한 명의 이제 파일럿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저 바다에 있는 시추선에 어떻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그 헬리콥터로 가는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한 3일 일하면 한 5일인가 일주일 쉬고요. 그리고 위험 수당도 많고 월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곳에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어떤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 오르기 때문에 일부 매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고기 냉장고 칸을 아예 열쇠로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 한 덩어리가 한 10불, 20불? 뭐 이렇게 비싸지게 되니까요. 그냥 이런 거 하나 그냥 가방이라든가 뭐 주머니든가 이런 게 하나 쓱 넣게 되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매장에서 이렇게 좀 잠가 놓고 지금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은 직원을 불러서 직원한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가져가 꺼내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고기 없으면 못 사는 브라질인데.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만 봤습니다. 사라진 3톤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에 현찰 3톤이 없습니다. 3톤.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없는데 그게 한 1억 6천만 헤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고요. 이 7천만 불이라는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었던 대부분의 한 명, 두 명이 이게 털은 게 아니죠. 그 조직은 거의 대부분 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사망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돈의 흔적을 찾는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찢어서 전국으로 다 도망갔는데 다 잡혔는데 돈은 왜 없느냐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